영어 공부 진짜 오래 했는데 왜 입은 좀처럼 안 떨어질까요? 문법도 알고 단어도 꽤 외웠는데 막상 대화하려고 하면 꽉 막히는 그 답답함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죠? 오늘은 바로 그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요, 많이 알았지만 정작 말은 못했던 한 남자의 놀라운 반전 스토리를 통해서 같이 한번 파헤쳐 볼게요. 아마 지금 이 질문에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시험 점수는 곧잘 나오는데 이상하게 원어민 앞에만 서면 머리가 하얘지는 분들. 오늘 이야기는 어쩌면 바로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에드워드를 소개합니다. 와, 스펙 좀 보세요. 진짜 화려하죠? 왼쪽을 보면 해리포터 원서를 10번이나 읽었고요. 유학도 가능한 토플 점수, 심지어 그 어렵다는 행정고시 영어 시험까지 통과했어요. 그런데 오른쪽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대화는 뚝뚝 끊기고 의사소통은 그야말로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한마디로 에드워드는요, 바로 시험 영어라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견고한 벽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단어랑 문법 규칙을 머릿속에 가득 쌓아두긴 했는데 정작 그걸 어떻게 꺼냈어야 하는지를 몰랐던 거죠. 지식의 양이 결코 말하기 실력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시험 위주 학습의 가장 큰 함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여기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접근법 자체를 완전히 180도 바꾸기로 결심하죠. 바로 머리로만 하던 공부에서 온몸으로 부딪히는 훈련으로의 대전환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의 새로운 철학은 바로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슬럼프는 가장 많이 발전하는 시기다. 멈추지 말고 계속 달려라. 보통 슬럼프가 오면 좌절하잖아요. 근데 그는 정체기를 오히려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삼은 거죠. 힘든 과정을 피하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본 겁니다. 그의 새로운 방법, 그 핵심은 바로 아웃풋 훈련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더 이상 머릿속에 지식을 쌓아두는 데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입으로 뱉어내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실수를 즐기면서 그냥 끊임없이 말하는 것,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물론 이 새로운 여정, 이게 쉬웠을까요? 아니죠. 겸손함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는 잠시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주변 모든 사람을 자신의 영어 실력을 키워줄 소중한 동지이자 파트너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습니다.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그가 과연 어떻게 말하기 근육을 단련했는지 그 기상천외하고 독특한 방법들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들여다볼게요. 당시 함께 훈련하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돌았다고 합니다. 에드워드 경계령. 이게 왜냐면요. 그가 나타났다 하면 최소 20분은 꼼짝없이 영어로 대화해야 했기 때문이죠. 정말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든 붙잡고 영어로 말을 걸었던 겁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처음엔 단 3분도 버거웠던 대화가 10분, 20분을 넘어서 결국에는 1시간 이상이나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이 꾸준함이 바로 폭발적인 성장의 진짜 비결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연습 방식은 정말 창의적이었어요. 예를 들면 아기 돼지 삼형제를 늑대의 관점에서 다시 써보기도 하고요. 연인들이 막 싸우는 상황을 영어로 연기하기도 했죠. 춤까지 추면서 팝송을 불렀고 심지어는 이건 좀 귀여운데 술을 마시고 긴장을 풀어보려다가 실패한 에피소드도 있었대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좀 엉뚱해 보이기까지 하는 훈련들이 대체 어떻게, 그리고 왜 효과가 있었을까요? 이제 그 비밀을 심리적인 그리고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결정적인 깨달음은 스티브 잡스의 연설을 준비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는 잡스의 이야기를 그냥 외우는 대신에 자신의 인생 경험에 빗대어서 발표를 준비했죠. 바로 그때 하고 깨달은 거예요. 추상적인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나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뇌는 가장 활성화되고 언어는 훨씬 더 자연스럽고 구체적으로 흘러나온다는 걸요. 그에게 영어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건 단순한 연습이 아니었어요. 꽁꽁 덮어두었던 상처를 꺼내고 마주하는
치유의 시간이었던 거죠. 이렇게 언어 학습이 나의 개인적인 성장과 깊이 연결될 때 더 깊은 차원의 유창함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안면 몰수, 현상 유지, 뻔뻔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뜻이죠. 그의 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훈련생이 부끄러움 없이 완벽하게 팝송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다시 한번 확신했대요. 언어는 완벽함보다 자신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본 에드워드의 여정을 우리 모두의 언어 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원칙들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가야 할 길 너무 명확하죠? 지식만 쌓고 실력은 늘지 않는 왼쪽의 옛날 방식이 아니라 진정한 유창함으로 가는 가장 합리적인 투자, 바로 이 오른쪽의 방식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첫째, 남이 하면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 둘째, 비가 올 때까지 춤을 추는 원주민처럼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그 모든 과정을 즐기는 태도. 이건 그냥 영어를 넘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철학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머리에 지식을 채우는 공부인가요? 아니면 입과 몸으로 익히는 훈련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마 여러분의 다음 단계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